월간 입원휘 이번 시간에는 본 히펠 린다우 증후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PTEN 하마토마 튜머 신드롬, 튜버러스 스클레로시스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텐데, VHL이 지금 이번 네. 유형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mTOR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그 VHL이라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HIF를 그 레귤레이션 하는 팩터예요. 그러니까 하이폭시아가 생겼을 때 네. 얘가 나와서 이런 쪽으로 나오죠. 자극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VHL이 고장이 나면서 HIF가 과도하게 이제 액티베이션 되면서 뭐 헤만지오마 또는 헤만지오블라스토마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일부 증식이 과증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비나인 또는 말리그넌트 튜머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VHL도 질병 이름이기도 하고 유전자 이름이기도 한가 보네요. 예. 요거는 앞에 두 개에 비하면 유병률이나 빈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PTN이 제일 드물고 튜버러스 스클레로시스가 제일 큰하고, 이 중에서는 네. VHL은 중간 정도. 중간 정도. 한 4만 명, 4만 명 이렇게 정도 알려져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저희 병원에서 제가 진료할 때만 해도 생각보다 적지 않거든요, 이 질환 환자분들이. 그래서 그것보단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환자분들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 오면서 이제 서베일런스거든요, 이것도. 서베일런스라고 하면은 암이 생길 확률은 매우 높은데 아직은 안 생긴 분들. 그래서 VHL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헤만지오블라스토마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양성 홍기기는 해요. 근데 위치가 브레인에 생기기도 하고 스파이널 코드에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망막에 생기기도 하고 콩팥 쪽에 또 생기기도 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 부고환에도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건 다 양성이라는 거죠? 양성이죠. 근데 이제 머리에 가령 이 헤만지오블라스토마가 세레벨룸에 있는데, 얘가 커지면서 뭐 벤트리클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디마를 형성해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행동 양식은 악성처럼 바뀔 수도 있고, 뭐 스파이널 코드에 생긴 것도 이게 뭐 코드를 누르고 막 이디마 생기고 그러면 얘도 또 그럴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겠네요. 대개는 이제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근데 일부는 이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대부분은 이제 양성으로 끝나는데 콩팥은 또 드물게 악성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콩팥. 실제로 리날 캔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가 이제 이 병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고. 근데 PTEN, HTS 네. 그거는 평생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한두 개는 거의 암이 꼭 생기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VHL은 그렇지는 않나 봅니다. 네, 대부분은 양성으로 있는데요. 이제 일부 환자분들이 악성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누가 악성으로 갈지는 모를 몰라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똑같이 계속 스크리닝을 자주 하는 방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악성은 주로 신장에만 생깁니까? 주로 신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망막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굉장히 어린 연령에도 생길 수도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진단이 되면 소아기 때부터 서베일런스를 합니다. 머리 MRI나 스파이널 MR도 한 번씩 이제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콩팥도 뭐 어린 연령 때는 이제 초음파를 이제 가끔씩 본다든지, 근데 성인 연령쯤 되면은 그때는 좀 더 CT나 MR로 이제 저희가 보게 되죠. 네. 그럼 저 환자분들도 MRI를 뭐 브레인이나 스파인이나 자주 찍는 것도 다 건강보험은 되고, 이것도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MRI는 보건공단에서 이제 의사 소견에 의하면은 뭐 1년에 한 번 이상도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뭐 처음에 MRI를 찍었는데 괜찮다 그러면은 뭐 매년 찍을 필요는 없고요. 뭐 수년 후에, 뭐 3년 이상 후에 팔로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병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단이 됩니까? 그 헤만지오블라스토마가 시력을 많이 잃게 하면은 이제 안과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주로 콩팥에 이제 뭐 이런 건강검진 하다가 이 병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오토조말 도미넌트다 보니까 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망막에 이제 혈관 모세 포종이 있었던 뭐 과거력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들을 종합을 하게 되면 이제 보니펠 린다우병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지난번에도 저 엠토르 옆에 라파마이신 저게 이제 약이었잖아요. 네. 여기도 보니까 벨주티판 주티판. 저것도 약 이름인 것 같네요. 네네. 저거는 무슨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니펠 린다우병에서 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콩팥에 이게 이제 악성이 생길 경우거든요. 네. 이 병의 어떤 이 패소피지올로지를 봤을 때 좀 더 나은 약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VHL이 이 HIF를 조절하는 물질이니까 이거에 대한 이니비터를 쓰면은 어떻겠느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된 약이 이제 벨주티판이고 이런 리날 캔서뿐만 아니라 그게 조금 진행될 것 같은 그런 환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보니펠 린다우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 막 항암제를 직접 쓰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럴 경우를 포함해서 그 콩팥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튜머들 이거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유일한 효과가 나온 약이 이제 벨주티판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수술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꼭 이렇게 수술할 만큼은 아닌 경우에 이 약을 먼저 써볼 수가 있는 거죠.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거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 기대할 수 있다. 있다. 근데 이제 이 약이 아무래도 이게 튜머들이 헤만지오블라스토마니까 네. 이 약 쓰면서 이제 뭐 출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은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네, 신약이고 보험이 아직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뭐 네. 비싸요? 이제 이런 게 참 그 항암제로 개발이 됐을 때와 네. 희귀질환의 치료제로 개발이 됐을 때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항암제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억 단위로 알고 있어요. 그 수술이 훨씬 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죠. 외국은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상대적으로 약이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판크레아스에 뉴로 엔도크라인 튜머가 생기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그거는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수술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최대한 늦추시는 것 같았는데 의학적으로는 이제 근거는 좀 더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약이 그래도 도움이 되는 약값이 조금만 싸면 VHL 환자들한테는 웬만하면 다 그냥 처방하고 그러면 이렇게 할 좋죠.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고가라서 아직은 급여가 예,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런 희귀질환에서 이런 약들이 나오면 좀 더 광범위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병의 패소피지올로지에 맞춰서 나온 약이다 보니까 이제 이 병 전체를 조절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약이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R&D 비용도 물론 많이 들긴 하겠지만 그 환자가 워낙 적으니까 그렇죠. 회수하려면 비싸게 차지를 해야 네, 네. 회수가 되는 이런 측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표준화가 돼버렸어요. 처음에 이제 희귀질환의 약들이 나오면서 그 책정된 그 금액들이 워낙에 높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약들도 다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보다 더 싸게 들어오는 약들은 없거든요, 사실. 그게 참 문제죠. 네. 이제 새로운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네, 네. 만들어질 때마다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참 고민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본 히펠 린다우 증후군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